너 내가 마음에 안 드는구나. 아닌데? 나 되게 마음에 드는데. 호의가 계속되면은 그게 관리인 줄 알아요. 아우 그만해. 그 무식해가 시국 그 뜻도 몰라. 뭐 아들도 아니고 변해변해 그랬노. 이런 상황을 어이가 없다 그래요. 지금 내 기분이 그래. 어이가 없네. 시나리오 쓰고 있는 미친 새끼가. 평론가와 일반인 사이 매력적인 영화 미생들의 유쾌한 영화 잡담 시네마스타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재즈 피아니스트 전용준 씨 그리고 재즈 피아니스트인데 아코디언을 연주한 유승호 씨가 들려주신 Close to Home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잘 못 Close to Home. 알아듣는데. 그렇군요. 근데 너무 제목을 진짜 찾아낸다 정말. 아무튼 기가 막힌다. 자, 자기소개하겠습니다. 네, 영화가 마케터 황대리입니다. 네, 황인지 대리님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촬영을 하고 있는 서기옹입니다. 네, 서기용 촬영 감독님 나오셨습니다. 영화만학도 힘프로입니다. 배 감독님은 이제 재활 열심히 하셔가지고 네. 다음 녹음 때는 오시겠죠? 이거 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요. 빨리 좀 나서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관심 어린 댓글과 후원 이런 얘기는 내가 하면 안 되잖아요. 후원 회장님이 하셔야지. 근데 아픈데 혼내달라고 하면 너무 좀 그래요. 아프니까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이럴 때 적극적으로 나 이런 거 좀 가리지 않는데 네. 저 아프다 좀 얘기하니까 앵거리 같은가? 네, 좀 도와주십시오. 자, 라이언 영화 얘기를 할 텐데요. 네. 지난 시간부터 저희가 이제 영화의 전반적인 내용을 쭉 훑어드리면서 소개를 하는 형식으로 저희가 조금 바꿨는데 네.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번엔 지난번보다 조금 짧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A4 용지가 하나가 꽉 차 있네. 그럼 이 정도는 해야죠. 좀 치고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을 좀 주세요. 혼자 준비해온 거 대본 읽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아직 합이 안 맞아서 그렇긴 한데 뭐 가다 보면 좋아지겠죠. 네. 근데 제가 이 덕분에 빈틈을 보여줘. 영화를 2번씩 봐야 돼요. 이것도 2번 봤어요? 이것도 2번 봤죠. 진짜? 네. 2번 봐야 리뷰를 하니까요. 뭐 어쨌든 열정이 정말 대단하십니다. 요게 하여튼 좀 뭐 그렇긴 한데 하는 데까지는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라이언 영화가 참 예쁘게 잘 찍혔어요. 네. 네. 첫 장면이 시작하면 이제 그 인도의 옛 마을, 네. 자기가 살던 고향, 네. 그걸 이제 부감으로 딱 시작하죠. 네, 롱샷으로 잘 펼쳐지고. 되게 예쁜 마을인 것 같아요. 그죠? 네. 작은 마을 안에 여러 풍광을 담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살던 고향을 부감으로 계속 찐다고 생각해봐요. 네. 뭐 없잖아. 근데 뭐 또 그 인도인이 한국의 어떤 그런 걸 또 보면 또 느낌이 뭐 비슷할 수도 있지 않을까. 강남을 찍거나, 찍거나. 아무튼 그래서 이제 주요한 테마로 사용되는 이제 기차, 네. 뭐 석탄을 훔치면서 기차에 타고 형하고 막 뛰어내리고 깜짝 철길을 놀랐죠? 걷고, 네. 이성한 서스펜스가 있어. 머리 조심해! 막 숙여 그러는데 왜 안 숙이고 저러고 있는 거야, 뭐라고. 저기서 나는 벅 또 해가지고 막 떨어지나 막 이런 생각했는데 깜짝 놀랐어. 전혀 아무 일 일어나지 않고. 그리고 시장에 가서 이제 우유를 사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젤리피? 젤라비? 젤라비. 네. 젤라비라고 하는 주황색 과자. 네. 튀겨서 만드는 프레즐 같이 생겼죠. 네, 프레즐 같이 생긴 그거를 돈 벌면 뭐 2,000개 사줄게. 뭐 집을 만들자. 뭐 이런 얘기 이제 둘이 하면서 네. 결국 자아 성취하게 되죠. 사고도 날못 갖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우유를 사가지고 집으로 갑니다. 굉장히 허름한 집에 가서 우유를 주면 엄마가 그 우유를 봉지에 사온 우유를 그릇에 이제 따라주면서 네. 여기서 또 그런 거 나오잖아요. 우유 한번 마시고 엄마를 쳐다보다가 엄마 먹으라고 이렇게 주잖아요. 그래서 또 엄마가 안 먹고 괜찮다고 먹으라고. 네. 뭐 이러면서 이제 함께 나눠 먹고 그리고 이제 잠자고 형이 일하러 가는데 꼬맹이가 이제 따라가겠다고. 자기도 일할 수 있다고. 그랬더니 형이 너는 못한다. 거기는 일을 좀 힘든 데라서 안 된다. 그랬더니 자기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물건들을 듭니다. 뭐 자전거를 들면서 부들부들 막 이제 떨리는데 자전거를 들면서 이제 할 수 있다고. 이제 그래 가자 해가지고 이제 자전거를 타고 쭉 가죠. 그래서 이제 기차역에다가 동생을 내려놓고 기다려라. 형이 갔다 올게. 하고는 이제 기차역에다가
놔두고 갔는데 거기서 이제 잠깐 잤나요? 잤죠. 네. 네. 자고 깨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없거든요. 네. 네. 아무도 없고 플랫폼에 그냥 혼자만 있으니까 네. 여기저기 이제 돌아다니죠. 네. 네. 그러다가 빈 기차가 있어서 거기에 올라가서 이렇게 뭐 여기저기 다녀보고 네. 그러다가 쭈그려 앉아가지고 졸다가 잠이 듭니다. 네. 근데 깨보니까 달리고 있어요. 와, 진짜 이랬으면 어땠을까요? 이게 근데 또 인도라고 하는 공간이 우리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있으니까 네. 그거에서 오는 어떤 그 추상적인 어떤 두려움 같은 게 더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그것도 끔찍하겠지만 그 나이 또래의 아이가 뭐 대구에 살던 애가 어디 뭐 부산으로 갔다든지 네. 뭐 서울로 갔다든지 이러면 한국 사람으로서는 뭐 그걸 어떻게 찾을 수 있는 개연성이라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 텐데 네. 이거는 뭐 완전 뭐 다른 나라 말 쓰는 대로 가버리니까 네. 뭐 벵거어를 쓰는 대로 가버리잖아요. 네. 뭐 그래 버리니까. 그 상황에는 몰입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기에, 이 시대에는 좀 와닿지 않은 상황 설정일 수도 있는데, 네. 그 시대상에 네. 저 나이 때 저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말 패닉이겠구나. 완전 패닉이죠. 뭐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완전 피부로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막 잠깐 정거장에서 문을 열지 못하고 막 문을 두드릴 때 막 이럴 때 있잖아요. 저는 영화 보는 내내 형 왜 제때 안 왔을까? 어디 갔다가 제때 왔으면 다 깔끔한 건데. 네. 뭐 그런 막 뭐랄까 한탄을 하기도 하고. 네. 아무튼 그래서 기차역에서 자고 일어나니까 형이 없어서 비행기차에서 눈을 떴는데 계속 달리고 있고 네. 이 기차가 또 사람이 만약에 타 있는 기차였으면 맞아요. 네. 뭐 사람들한테 물어봐가지고 다음 역에 네. 내려서 어떻게 조치를 했을 할 수 수도 있었을 있었을 텐데. 텐데 공교롭게도 사람이 없는 기차였어요. 네. 네. 그래서 문도 다 잠겨 있고 네. 그래서 몇 정거장을 그냥 지나갑니다. 네. 네. 그래가지고 계속 소리 지르고 밖에서 무덤덤하게 보고 있는 친구들한테도 막 이제 사람들한테 소리를 지르는데 그냥 지나가고 इधर जा मत मैं कल का काम निपट के आ जाऊंगा गुड्डू गुड्डू 이제 배는 고프고 결국 그러다 이제 포기를 하고 캘커타에 내리죠. 가네스탈리라고 기억하는 표를 달라. 네. 그랬더니 말을 못 알아들어요. 네. 벵거로 못 벵거로를 써라. 그래서 막 윽박 지르는데. 저는 그런 나라인지도 몰랐어요. 네. 네. 인도 사람들이 영어 쓰는 줄 알았는데 저도 몰랐는데. 네이티브 랭귀지가 있고 또 다르고 또 이런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친구는 힌두어를 사용하는 친구인데 네. 벵고로를 사용하는 지역에 가서 계속 이제 뭐 윽박지르면 쫓겨나죠. 네. 그러다가 이제 어쩔 수 없으니까 길을 돌아다니다가 노숙을 합니다. 네. 역 근처에서 노숙을 하는데 노숙하는 무리들이 있죠, 아이들이. 네. 그래서 그 옆에 또 박스를 깔아놓고 이렇게 이쪽으로 오라고 그래서 네. 거기 가서 이제 옆에서 잠을 청하는데 네. 애들을 네. 잡아가기 시작하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피해서 막 여기저기 이제 뭐 무조건 미친 듯이 막 달려다니기 시작하고 네. 뭐 그렇게 이제 결국 도망가서 네. 안전하게 이제 다리 아래를 피신을 했는데 네. 철길을 또 하염없이 걷다가 네. 거기서 예쁘장한 여자를 만나요. 네. 누르라는 여자를 네. 만나는데 그래서 누르네 집에 갑니다. 가서 이제 씻기도 하고 음식도 먹고 네. 뭐 그러면서 이제 같이 또 재워줘서 잠도 자고 네. 이제 편안하게 그렇게 있다가 라마라는 남자를 만나죠. 근데 얘도 얘기를 문제가 하는데 있어. 네. 뭐 이상해. 자기가 어디론가 팔려갈 것 같은 네. 뭐 이런 느낌을 이제 받고는 네. 도망갑니다. 도망쳐가지고 다리 밑에서 2달 정도 노숙을 하죠. 네. 그 다리 밑이 무슨 사원처럼 생겼는데 네. 무슨 불상 같은 것도 있고 뭐 절하고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모여 있는 그런 장소인데 네. 거기서 이렇게 노숙을 한 2달 동안 이제 같이 하다가 숟가락을 하나 주어요. 네. 숟가락을 주워가지고 멀리 식당에서 이제 밥 먹는 사람하고 숟가락 가지고 이렇게 흉내내고 뭐 이렇게 네. 하다가 그 사람 때문에 경찰서를 가게 되고. 됩니다. 도움을 받기 위해서 갔는데 가네스탈리라는 데는 없고 지도에 네. 거기서 어쨌든 이렇게 있다가 안 되겠으니까 경찰서에서 보육원으로 보내죠. 네. 그래서 이제 보육원으로 들어가서 흡사 감옥에 처음 간 것 같은. 네. 보통 영화들에서 보면 교도소 처음 갔을 때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리잖아요. 아. 막 사람들이 막 이제 네. 새로운 신참들을 막 위협하기도 하고 막 놀리기도 하고 하면서
그쵸. 영문을 모르게 줄 서서 들어가가지고 네. 이렇게 배정받은 방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있고 하는데 그 친구들한테는 흡사 감옥 같았을 테니까 네. 그게 굉장히 좀 잘 표현이 된 것 같고요. 여기서 수드라는 여자를 만납니다. 네. 수드. 그래서 수드가 이제 호주에 있는 존 부부가 입양을 원하는데 네. 네가 거기 입양 혹시 할 거냐? 네. 라고 이제 묻고 입양을 가는 걸로 네. 본인이 이제 선택을 해서 식사 예절을 배우죠. 네. 테이블에서 뭐 포크와 나이프와 네. 페퍼와 솔트와 뭐 이런 거 이제 가르쳐주고 배우고 뭐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호주로 향합니다. 네. 그래서 호주에서 1987년, 그래서 86년에 잃어버렸는데 87년에 호주 호바트에서 존 부부를 만나서 좋은 집에서 이제 뭐 목욕도 하고 식사도 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부부하고 함께 아주 행복한 생활을 하죠. 네. 1년을 그렇게 살고 존 부부가 또 한 친구를 입양을 합니다. 네. 만토시라는. 만토시. 네. 근데 이 형인데 네. 이 형은 지병이 좀 있죠? 그죠. 네. 분노 조절 장애 같은 느낌의 네. 뭐 그런 막 게 있어요. 자학하고 뭐. 뭔가 궁지에 몰리면 네. 본인을 막 학대하는 이런 네. 지병이 있는데 소리를 지르고 그 지병이 발병을 하니까 이제 엄마가 놀라고 그 놀란 엄마를 사루는 가서 또 이렇게 위로해주고 그러니까 천성이 그냥 되게 굉장히 그러니까 착하고 이게 좀 희한한 게 네. 그 보통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어떤 입양에 관련된 이야기를 보면 이제 그 입양을 당하는 어쨌든 입양이 되는 아이는 그 조금 그 거부감이 있는 편이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좀 그렇고 적응하는 기간을 되게 오래 보여주고 이런 게 통상적이라고 한다면 이 사루 같은 경우는 되게 그 적응 기간이 짧았다고나 할까? 네. 뭐 그런 과정이 되게 생략돼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저는 그거에 대한 어떤 반대급부로 이 만토시라는 캐릭터가 그 부분을 거의 다 보여주고 사루는 되게 적응을 잘했다 뭐 이런 걸로 좀 이렇게 엮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 인도에 있을 때도 불우했지만 되게 좋은 가정에서 자란 느낌인데 네. 좋은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란 애가 뭐 불의의 사고로 다른 가정에 입양돼도 또 거기도 부모님이 되게 좋잖아요. 좋은 가정에서 자랐던 애가 또 새로운 좋은 가정이니까 네. 잘 적응하게 되는 게 아닌가. 만토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도 적응 못하는데 인도에서도 적응을 잘 못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그런 하게 되는. 전사가 있을 것 같다는 근데 생각이 또 애들을 키워보면 그게 있어요. 똑같은 환경에서 네. 맞아. 거의 똑같이 하는데 불구하고 네. 달라요. 너무 달라요. 그럴 수 있지. 그래서 첫째는 뭐 이렇게 행동하는데 네. 둘째는 전혀 다르게 행동을 네. 하거나 뭐 좋아하는 것도 그렇고 그게 뭐 그렇게 자료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영화 안에서 약간 찾아볼 수가 있는데 네. 자기 부모님에서 이제 사랑받는 자녀로 자라다가 동생이란 존재를 만나게 되면 그 먼저 태어났던 형제 자매의 경우에는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기에게 어떤 온전한 애정이 저 존재에게 가는구나. 거기서 오는 엄청난 상실이 또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빗대서 설명하더라고요. 네. 정말 말로 담지 못했는데 바람 피던 여자를 집에 데려오는 느낌이래요. 그럴 거 아니에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애한테는 그 정도 뭐 충격이라고 그렇죠. 그러더라고요. 굉장한 충격이어가지고 여긴 특히나 더 그럴 수 있겠네요. 아마도. 네. 근데 이제 보면 이해가 한편으로는 되는 게 네. 사루가 같이 지냈던 형은 네. 자기한테 굉장히 헌신적이고 그렇죠. 네. 맞아요. 굉장히 우애가 깊던 사람이었는데 네.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굉장히 노력해주고 네. 뭐 이랬던 사람인데 네. 형이라고 들어왔는데 자기하고는 교감도 없고 네. 막 이렇게 약간의 지병도 있고 했으면 늦게 들어오기도 했고. 받아들이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참 쉽지 않았겠다 싶은 생각도 한편으로는 좀 들면서. 네. 그렇다고 또 막연히 또 사루를 완전한 캐릭터로 그리지는 않은 게 또 그 네. 형을 대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한계, 자기의 뭐랄까 결점도 충분히 내보이면서 네. 그걸 인정하고 또 다시 또 가정을 찾아가고 가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좀 캐릭터한테 입체감이 많이 부여된 게 아닌가 싶기도 네. 하고. 네. 그 여기까지가 이제 4,000대 1을 뚫은 그 꼬마 아이가 네. 연기를 하고 써니 파워를. 네. 그리고 이제 해변에서 갑자기 승국이로 변신합니다. 승국이 몸 좋은 승국이. 네. 우리 이승국 씨가 진짜 닮았더라. 네. 네. 한 9개월만 바짝 운동하면 저게 완전히 똑같아지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2008년입니다. 시간이 한참 지나서 한 10년 정도 지났는데요. 네. 멜버른에서 호텔 경영학을 전공하기 위해서 이제 대학을 가죠. 그래서 이제 대학을 부모들의 축하를 받으면서 네. 대학을 가서 여기서 여자친구 루시를 만납니다.
러시. 그리고 친구들 집에 이제 같이 놀러 갔다가 네. 식당에서 우연찮게 젤라비 옛날에 봤던 그 과자를 보게 되죠. 그러면서 옛날에 그 기억을 형하고 같이 있었던 그 기억을 떠올리고 네. 그 자리에서 친구들한테 자기 과거를 이제 이야기하다가 친구 중에 한 명이 구글어스라는 게 있다. 그걸로 한번 계산을 해서 네. 네가 기차에 있었던 시간 역추적해가지고 뭐 반경을 그려서 한번 찾아보면 어떠냐. 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잠깐 이제 고민을 하죠. 네. 아, 이거 찾아도 되나? I have to find my way back home. How long were you on the train? A couple of days. Couple of days. It would take a lifetime to search all the stations in India.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찾기로 네. 마음을 먹고 구글어스를 켜놓고 네. 지도를 펴놓고 그때부터 이제 찾기 시작합니다. 네. 이게 신기한 게 이게 영화화 되기 전에 이미 이 실화가 되게 2012년도에 되게 큰 이슈가 돼서 네. 실제로 이 사르브럴리라고 하는 이 인도 남자가 그 구글 대표 에릭 슈미트를 만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엄청난 이제 구글어스로서는 되게 대단한 어떤 홍보거리가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영화를 만드는데도 어떤 구글어스의 어떤 특징이라든지 뭐 이런 요소를 영화에 넣으면 어떨까 해가지고 뭐 그런 쪽으로 되게 기술적인 지원들을 많이 줬다고 또 하더라고요. 네. 회사 입장에서는 이 정도만큼 좋은 완전 대놓고 홍보인데. 네. 그래도 영화에 그게 되게 충실하게 어떤 그 구글어스의 장점이라고 불릴 만한 것들이 네. 굉장히 충실하게 묘사가 또 되잖아요. 네. 뭐 그런 부분들이 또 있었던 것 같아요. 이분은 이제 계속 이걸로 책 쓰시고 네. 강연하시고 그렇죠. 뭐 이런 거는 굉장히 키트를 네. 앞으로도 네. 젤라비 가게 뭐 한 2만 개쯤 샀어요. 아무튼 그렇고요. 그리고 2010년에 호바트에서 이제 여자친구하고 굉장히 가깝게 뭐 지내면서 늘 고민을 하죠. 형과 잃어버린 어머니 생각에 늘 힘들어 하는데 네. 가족들하고 같이 이제 식사를 여자친구하고 같이 한번 하는 자리가 만들어지죠. 네. 거기서 만토 씨가 갑자기 발작을 일으킵니다. 네. 포크로 막 자기 머리를 찍으면서 싸움을 막 싸우죠. 하고. 무섭더라. 굉장히 막 이제 충격적인 장면을 네. 보면서 네. 여자친구도 이제 좀 놀라게 되고 네. 그 내적 갈등에 굉장히 힘들어하던 사루가 이제 결국은 여자친구한테도 이제 싸우다가 네. 여자친구는 찾아봐라 뭐 얘기하고 찾아보자 도와줄게. 네, 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이제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네. 왜냐면 이제 어머니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에 네. 대해서 이제 계속 고민을 하기 때문에 네. 드러내놓고 얘기는 못하지만 찾고는 싶고 막 네. 이런 이제 복합적으로 이런 것들 때문에 넌 나한테 좀 과분하다 뭐 이런 말을 남기고는 이제 여친하고 헤어지죠. 네. 여친은 뉴욕으로 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뉴욕에서 돌아온 여친을 길 가다가 만나게 우연히 되는데 만나요. 이미 페인이 돼 있죠. 그때 네, 본인은 이제, 굉장히 이제 페인 생활을 하고 있고 네. 네. 그러다가 또 어머니를 만난 자리에서는 그 호주의 엄마 우리 빨간머리 니콜 네, 니콜 키드만께서 키드만. 옛날에 이제 공황장애가 있었고 네. 뭐 알코올 중독 아버지가 있었고 뭐 이런저런 좋지 않은 이제 일을 네. 당했었고 네. 본인이 왜 아이를 낳지 않고 입양을 하게 됐고 뭐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을 쭉 이제 하면서 네. 엄마에 대한 굉장히 그 인간적인 이해를 좀 더 하게 하게 됩니다. 돼요. 네. 네. I always thought that I could keep this family together. I need you, Saru. What if you do find home and they're not even there? And you just keep searching? 그래서 포기하려고 했던 이제 검색을 다시 시작을 하면서 네. 결국에는 집을 찾게 되죠. 네. 한 3년쯤 걸려서 이제 네. 예전 동네를 찾게 됩니다. 네. 보니까 가네시 탈라이라는 곳이에요. 네. 가네슈 탈리가 아니라 가네시 탈리가 아니고 탈라이였다. 가네시 탈라이라는 네. 곳이 이제 자기가 발음을 잘못했던 거죠. 네. 네,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배신감을 느낄까봐 그동안 네. 얘기를 못했다 이런 얘기를 이제 어머니한테 털어놓자 네. 어머니는 기꺼이 지지해 줄 테니까 갔다 와라.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네. 마음의 짐을 풀고 2012년에 인도 칸드와 네. 그 예전에 있던 뭐 시장, 동네 어귀 네. 뭐 이런 데를 집을 찾아가는데 네. 집 터만 남아 있어요. 집이 없었어. 없고. 네. 오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여기서 살고 있고. 네. 이제 막 하다가 영어를 할 줄 아는 동네 아저씨가 하나 있어가지고 네. 네. 이 사람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가 내가 옛날에 여기 살았었다. 네.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데리고 가죠. 따라와 보라고 네. 그래서. 그래서 그 아저씨 덕분에 엄마를 만납니다. 근데 형을 찾으니까 형은 없어요. 형은 그것도 없다. 신과 함께 있다 그러죠. 신과 함께 네. 있다. 네. 없다. 그리고 이제 동생 셰킬라는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셋이 끌어안고 이제 막 동네 사람들이 박수 치고 그리고 이제 그 호주에 있는 엄마 아빠한테 잘 만났다. 네. 엄마를 만났다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고 그리고 철길로 가서 이제 예전의 그 형 그것들을 기억하는 네. 뭐 이런 장면으로 이제 영화가 끝나고 네. 실제 영상이 나오죠. 실 영상과 함께 자막으로 이제 길게 설명을 하죠. 그래서 실종 25년 만에 가족들을 찾았고 네. 굿두는 당일날 동생을 잃어버리고 나서 동생을 찾다가 기차에 치여서 이제 숨졌다. 이런 사실이 나오고 사루가 원래는 이제 쉐루인데 발음을 잘못해서 본인의 이름을 사루로 알고 있었다는 거 하고 그래서 쉐루의 뜻이 라이언이다. 사자다. 네. 뭐 이래서 이제 제목 잘 졌다라는 생각인데 이게 영화를 다 봐야 제목을 잘 졌다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원제가 또 따로 있고요. 뭐 A Long Way Home이라고 해서 이 촬영 단계에서도 이제 이 영화 제목은 라이언이 아니고 A Long Way Home이었는데 이제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라이언이 됐더라. 뭐 이런 게 또 있고요. 좀 이제 특이할 만한 점은 이 영화에서 그 어머니로 나오는 사람 있잖아요. 그 친어머니. 그 인도인 친어머니가 저희는 잘 모르지만 이 사람이 그 인도에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그 대배우래요. 그래서 뭐 우리로 치면 김혜자 선생님 뭐 그 정도 되는 거의 사람이 그런 같다.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런 게 또 있어가지고 근데 이분이 이제 젊었을 때 모습이랑 이제 나중에 맞아. 그 노인 분장을 하고 또 나와가지고 이렇게 2번 나오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은 그 인도 현지에서 뭐 촬영도 하고 뭐 이랬으니까 그 인도 어떤 시장을 또 겨냥한 그런 어떤 저희 캐스팅이 또 아니었을까 뭐 이런 생각도 아무래도 마지막에 지역 주민들 막 모여들잖아요. 그래서 뮤지컬 한 판 하나? 네, 저도 이제 뮤지컬 타이밍이죠. 그 타이밍인데 그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제 마지막 장면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만약에 우리나라였으면 어머니가 오열을 하지 않았겠나. 근데 저기는 감정이 조금 다른 건가? 그렇게 오열을 하지는 않네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뭐 들은 건 있어요. 저도 이제 개발도상국에 출장을 많이 가니까 이렇게 인도는 이제 뭐 지금은 공식적으로는 없어졌는지 카스트 제도의 문화가 남아 있으니까 그게 뭐 다 계층이 나눠져 있고 할 일들이 다 정해져 있고 이름에 따라서 하는 일들이 다 정해져 있다고 하고 그리고 죽음에 있어서도 어차피 죽고 나서 다시 환생하는 그런 그 종교관을 가지고 있어서 죽음에서도 크게 슬퍼하지 않는다로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들었어요. 근데 내가 사람의 감정을 너무 뭐랄까 종교적으로만 이해한 건 아닌가 싶었던 게 이번에 네팔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 가족들이 오열하는 장면을 보면서 저들에게도 또 하나의 가족인 건데 슬픈 감정, 가족을 잃는다는 건 되게 슬픈 감정이구나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만 그래도 약간 그런 문화권으로 여전히 좀 이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감정을 표현하는 거에 있어서 뭔가 상실하는 거, 가족의 구성을 상실하는 거에 있어서는 우리랑 좀 표현하는 방식이 다를 수는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도 그렇고 이제 뭐 말하자면 이제 25년이라는 물리적인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뭐 아무튼 나중에 설명에는 이제 이 어머니가 그 사루가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동네에 계속해서 머물렀다라는 설명이 나오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그 딱 만났을 때 좀 어안이 벙벙한 느낌이 좀 더 있었지 않았을까. 아니 근데 우리 이산가족 찾기 해가지고 보면 이게 너무 약간 나이스하게 그려진 거 아닌가. 그러니까 오히려 막 그렇게 오열하는 장면이 나왔으면 조금 더 리얼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감정이 달라서 그런 건지 물론 또 인도 사람들의 뭐 그게 있을 테니까 그거는 조금 특이하다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개인의 성향일 수도 있고요. 뭐 그럴 수 있죠. 분의 성향일 수도 있죠. 뭐 이성가족과도 전부 다 자지러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 배우들의 연기는 어떻던가요? 좋았어요. 좋았어요. 우리 승국이 연기가 원래 딱 약간 전형적인 그런 본인만의 색깔이 있어서 어디에 나도 승국이라 가지고 조금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게 뭐 인도 영화의 알파치노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근데 여기서는 본인이 노력한 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캐릭터가 온전히 막 살아내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아무래도 역대 본 영화 중에는 가장 좋지 않았나. 저 같은 경우도 이 데브 호텔 같은 경우는 이 영화를 위해서
각본가 집으로 찾아가가지고, 뭐, 자기 캐스팅 해달라는 걸 어필도 되게 많이 했다 그러고, 어느 정도 뭐, 몸도 만들었다고 하고, 뭐, 이런 거를 들으면서, 이게 뭐, 단순히 어떤 마케팅 차원에서의 어떤 그냥 흘리기식 얘기로 보기에는 이제 데이브 파텔이 좀 칼을 간 게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영화를 보면서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되게 연기나 이런 것들이 좀 이제 공을 많이 들여서 하는구나, 저 사람도. 뭐 그런 얘기가 좀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인도 배우 하면 헐리우드에서 뭐 어지간하면 다 데이브 파텔 생각나는 이런 배우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인생 영화 내지는 뭐 역작으로 불릴 만한 그런 인도 사람을 연기한 건 또 아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또 실화가 가지고 있는 힘도 있고 나름대로 상징성도 있고 뭐 하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탐이 날만도 하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자기 연기 커리어에서도 큰 전환점으로 자기가 판단한 것 같아요. 사실 또 이게 인도에서 일어난 일을 또 배경으로 하고 있기도 하고 본인이 또 약간 영국에 살고 이민자로 살고 있으니 뭐랄까 영국에서의 입지 이제 헐리우드에서도 입지도 다져가고 있는데 자기의 뭐 뿌리가 근간이 되는 이제 인도 안에서의 입지도 자기한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을까 그런 면에서 이 영화는 더할 나위 없었던 것 같고 또 영화가 나온 것도 굉장히 만족스러워가지고 저는 생각보다 니콜 키드만의 연기가 조금 아쉽던데요. 니콜 키드먼이 이제 그 수 브리얼리라고 하는 그 부모 따스한 이제 양부모님의 역을 수행을 했잖아요. 그러면서도 이제 뭐 어쨌든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전사나 이런 것들도 있고 근데 저는 그게 잘 모르겠어요. 아마도 데이브 파텔하고 붙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 인도에서 그 사루라는 인물이 겪었던 것들이 워낙에 처절하고 또 그게 이제 호주라는 공간으로 와서 정말 깨끗하고 뭔가 이제 잘 뭐 교육 같은 것도 받을 수 있고 뭐 이런 환경으로 바뀌는 거에 그냥 그 니콜 키드먼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미지가 기여를 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뭐 그거가 이제 그래도 감정을 보여주기에 좀 덜 뭐 매력적이지 않았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를 할 정도는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조금 더 후덕한 이미지의 배우가 나왔으면 뭐 실제 사진도 그랬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조금 날카롭고 이렇게 얄쌍한 아주머니가 아니고 약간 후덕한 사람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으면 훨씬 진정성이 조금 더 있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헤어스타일은 되게 싱크로율이 높은 것 같아요. 과할 정도. 우리가 다 니콜 키드먼을 알고 있는데. 그렇죠. 니콜 키드먼 맞아. 80년대 느낌이 물씬 나기는 했는데 저는 그런 면에서는 조금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던 게 좀 있는 것 같고요. 뭐 다른 조연들은 차치하고서도 어쨌든 이 영화의 그 주연이라고 할 만한 배우가 이제 그 써니 파와르잖아요. 꼬맹이는 진짜 여기 정말 연기 너무 잘해요. 뛸 때 달리기 하는 거 봐요. 진짜 그냥 막 달리기 그 절실함이 온몸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인터뷰 같은 것도 들어보면 이제 가스 데이비스 감독이 인터뷰를 했을 때 이 써니 파와르에 대해서는 뭐 눈 너머로 이야기를 담을 줄 아는 그런 어린애가 필요했다고 하는데 이게 솔직히 말해서 뭐 그런 만한 배우를 찾기가 엄청 힘든 거잖아요. 근데 뭐 제가 극중에서 느끼기에는 써니 파워르 같은 경우는 그걸 정말 충분히 해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많은 대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나 뭐 그런 터널 장면 같은 데서 이제 뭐 그 옆에 꼬맹이가 뭐라고 하죠? 그 골판지 한 장 주니까 그 눈빛으로 거기 가서 눕고 뭐 하는 그런 장면들이 진짜 눈망울 연기는 근래 본 연기 중에 제가 그 아역 배우에서 아역 배우의 연기에 대해서 딱히 드릴 말씀이 없었던 게 잤나요? 김프로님 주거리 설명하는 걸 들어보니까 저 꽤 많이 잤네요. 저는 기차 타고 납치하러 왔을 때 그 지하도 같은 데 있는데 어른들이 납치하러 왔을 때 거기까지거든요. 어린 시절이 거기서 끝났어요. 많이 기억나셨나요? 어린 시절이 그 뒤에 환타 먹고 막 이랬던 거는 그럼 환타도 먹었어요? 환타 2번 먹는데. 그러고 그 다음 장면이 그 보육원에서 천사같이 나오는 그 여자분을 만나는 거거든요. 그럼 몇 분 정도 잔 건가요, 제가? 꽤 잤는데요? 15분 정도. 시퀀스 꽤 있었어요, 아무튼. 파텔에 대해서만 얘기할 게 있고. 그래서 그 아역 배우 얘기를 하는데 그냥
그냥 저는 사족 같은 걸로 이 얘기를 잠깐 드리고 싶은데 그 한국에도 그 어떤 입양에 대한 그 영화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렇죠. 뭐 이제 하나만 거론을 하자면 그 우니르 꽁뜨라는 감독이 있는데 그 감독 영화 중에 여행자라고 있었어요. 근데 그 여행자가 그 김세론이라는 배우 아시죠? 네. 그 김세론 배우의 데뷔작이에요. 그리고 그 이제 김세론이 프랑스로 이민 가기 전에 이제 한국에서 있었던 어떤 일들을 주로 다루는 그런 영화인데 이제 거기 보면 그 김세론의 연기가 저는 되게 놀라울 정도로 너무 가슴이 아프다 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 뭐 우니르 꽁뜨라는 감독의 실화기도 하고 이 사람이 이제 프랑스로 이민을 가서 뭐 영화를 전공하게 되고 그래서 한국에 와서 뭐 그런 영화를 찍었다 이런 건데 이창동 감독이 네, 이창동 감독이 제작도 하시고 각본도 같이 쓰시고 뭐 이렇게 했었어요. 뭐 그런 영화가 있으니까 맞아. 혹시나 뭐 어떤 아역 배우의 어떤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즐기시는 분이라면 뭐 여행자도 한번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에도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진짜 잘 담아낸 영화 중에 하나. 네, 여행자 좋았어요. 군대 있을 때 봐가지고 또 괜히 또 이렇게 시니컬해져가지고 싸이볼 때 글 수가 있던 기억이. 네. 저 그리고 뭐 입양아 관련해가지고는 네. 우리 다니엘 해니 오빠, 그 김영철 씨하고 같이 나온 마이파더. 요것도 이제 실화 바탕으로 해서 네네네. 만든 영화인데 호불호는 조금 있기는 한데 뭐 이것도 나름대로 실화가 주는 감동이 좀 있어가지고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저희가 이번 주가 처음이어서 영화를 쭉 이제 리뷰 형식으로 정리를 하면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직은 조금 어설프긴 한데요. 몇 주 더 하면 좀 자리를 잡겠죠. 네. 그때까지는 좀 양해해 주시고요. 네. 뭐 좋은 내용들을 요약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저도 영화 한번 다시 본 기분이기도 하고 좀 그런 게 있네요. 네, 저는 영화를 그래서 다시 봅니다. 아니, 뭐 끝으로 그냥 저는 이 얘기를 그냥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 이 라이언 만든 이 가스 데이비스 감독의 차기작이 벌써 후반 작업 중이에요. 이제 조금 있으면 아니지만 아무튼 2017년 내에 개봉을 할 건데 이제 이 라이언에 나왔던 그 루니마라랑 그 호아킨 피닉스 아시죠? 허에 나왔던 호아킨 피닉스가 같이 나오는 영화인데 그 마리아 막달레나예요, 제목이. 그래서 그 루니마라가 마리아 막달레나 역할을 맡고 호아킨 피닉스가 이제 예수님 역할을 맡아가지고 나오는 영화인데 저는 가스 데이비스 영화 중에 뭐 이번이 이제 두 번째 작품이겠지만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번에 또 그 그레그 프레이저가 또 촬영 감독으로 합류를 했다고 하기도 하니까 또 이 호주 출신 듀오끼리 어떤 영화를 또 만들어낼지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유려한 영상미가 기대되네요. 네. 지난 시간에 했던 컨택트는 블레이드 러너 2049로. 그리고 요번에 했던 라이언은 마리아 막달레나. 네. 뭐 아무튼 다 이번 연도 내에 개봉이 된다고 하니까. 와, 호아킨 피닉스가 예수님 역할. 저도 어떻게 나올지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호아킨 불사조가 예수님 역할을 하네. 드디어 불사조 가문의 영광이. 저희는 이번 주 개봉하는 영화 가지고 또 찾아뵙고요. 배 감독님의 빈자리를 채워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자주 뵙길 바라겠습니다. 네, 때마다 모셔가지고 같이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론가와 일반인 사이 매력적인 영화 미생들의 유쾌한 영화 잡담 시네마스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알림 설정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안녕. 안녕.